네,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개장 준비 도와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시장의 이 수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패시브 자금 이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박수범 대표님이 가져오신 키워드죠? 네, 맞습니다. 저 패시브 자금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뭐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그렇군요. 12월 달 되면은 1년간에 이제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냐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쩐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 인센티브를 좀 받게 되는데 뭐 그 부분 때문이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패시브 자금이 엄청나게 좀 들어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보면 최근에 상장한 IPO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 머티도 상당히 강했고 LS 머터리얼즈도 상한가를 가고 거기다 뭐 두산 로보틱스 또한 최근에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IPO 쪽도 지금 현재 내년 성장성에 대비해서 미리 선 반영되어서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내년에 2월 13일 정도 되면 MSCI에 이제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편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벌써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인 HP, SP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종목들 보면 지금 상장 그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나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미리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특히나 반도체 쪽을 통해서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외국계의 큰 거대 IB 쪽에서도 리포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내 최근 IPO 회사들을 비롯해서 내년 MSC에 편입될 수 있는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국내 종목들이 미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좀 너무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연초 새로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쪽으로 유입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찰도 함께 좀 담아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체크 포인트는 정책입니다. 이 정부 쪽에서 2030년까지 이 수소차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다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근래 들어서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뉴스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수소차를 확대를 한다. 과연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정부가 수소차 보급 방안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3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지금보다 한 9배 정도 많은 수치인데요. 현재 지금 수소차 보급 대수가 연평균 지금 10,000대 정도인데 연평균 약 38,0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수립한 이제 과도한 목표치를 좀 현실화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가 좀 한계로 지금 전기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한계가 이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승용차 말고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뭐 트럭이나 버스 뭐 이쪽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서 수소 관련,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괄시 좀 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서 수소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너무 과도한 목표치를 수립한 만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좀 보시면은 두산 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이 퓨얼셀 들어가는 주식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비나텍, 뭐 이런 종목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퓨얼셀 뭐 주가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실적도 뭐 안 좋았어요. 안 좋기 때문에 주가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예, 이제는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급하게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도 뭐 급하게 오른다기보다는 뭐 점진적으로 실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오를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SP열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완전히 지금 바닥권입니다. 범한퓨얼셀도 그렇고요. 비나텍도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소 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수소 충전소 인프라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들, 이건 괜찮을까요? 그거 이제 엄청 부족하죠. 지금 뭐 네. 전기차 인프라도 부족한데 충전 인프라가 수소는 지금 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뭐 인프라 구축까지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뭐 버스나 트럭 이쪽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을 한다 했으니까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수소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쪽에서의 정책도 발표가 됐고요. 조금씩 해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보시죠. 다음 체크 포인트 시선을 내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사도 그렇고 여러모로 증권사 레포드도 2024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올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를 미리미리 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CES 2024 내년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벤트입니다. 내년 9일부터 그러니까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역시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 기술주들 또 AI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해서 먼저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 기사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지금 CS 2024에서 나오는 슬로건이 보게 되면 AI for al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모든 상품에 온 디바이스에 따른 AI 칩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좀 열린다는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된 기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쪽이 되었던 아니면 하드웨어 쪽이 되었던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도 또 우리나라 시장도 워낙 뜨거운데 뭐 그 부분들이 미리 선 반영되어서 또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좀 뜨겁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 슬로건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 뭐 SDV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AI 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뭐 CXL이라든가 그리고 HBM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상당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화랑기가 열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국 증시가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외국계 IB 쪽에서도 지금 리포트에서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탑픽 종목으로 뽑힐 정도로 시장이 좀 외국에서도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에 따른 ETF 상품들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더 큰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산타랠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ES는 특히나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이벤트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이쪽 섹터를 보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AI 칩 쪽을 봐야 된다든지 조금 더 압축을 하자면은 혹은 뭐 종목도 좋고요. 섹터도 좋고요. 어떤 쪽이 가장 수혜가 될까요?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도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예, 이미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뭐 좀 하드웨어 쪽이 좀 더 강하죠. 종목들이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비롯해서 완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비롯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그 디자인 하우스 쪽이 좀 주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가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해야 되나 좀 주춤했는데 오늘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CS 관련 모멘텀, 우리에게 이 연말에 워낙에 AI 키워드가 뜨거웠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종목군들 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 하우스 쪽, 반도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칩리스도 있고, 팹리스, 뭐 파운드리, 여기에서 디자인 하우스 쪽, 이쪽을 살짝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내년을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최현주 전문가, 이 내년도 XR 헤드셋 시장 개화한다라는 부분을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XR 헤드셋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에서도 갤럭시 글라스인가요? 이런 이름, 물론 가명이기는 한데 조만간 나올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보급이 될까요? 지금 일단은 애플이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워낙 기획값이 높아요. 한 4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대신 이제 메타 거는 좀 가격이 저렴하죠. 한 100만 원 중반 정도 되는데 내년에 XR 헤드셋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연평균 성장은 굉장히 뭐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연평균 약 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 달에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가 되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도 애플에 맞서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갤럭시 갤럭시 글라스 네. 혹은 삼성 글라스라고도 네. 얘기를 하죠. 또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말에 출시를 할 것으로 봤지만은 지금 좀 앞당겨서 한 내년 중반 정도로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LG전자도 지금 메타하고 손잡고서 XR 헤드셋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25년도에 출시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앞당겨서 내년에 출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 시장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평균 70% 이상씩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폭발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선익 시스템, 코세스 이런 하드웨어 제품 관련해서 만드는 회사들 좀 보셔야 될 것인데 지금 선익 시스템 제가 추천도 드리고 목표가에도 도달하고 그랬는데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실적도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세스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도 관련도 있지만 이쪽 XR 하드웨어 제품도 역시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에 넣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XR은 하드웨어 쪽으로 봐주시네요. 보통 XR 기기 하면 메타버스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쪽은 안 보세요? 소프트웨어 쪽이요? 네네. 같이 움직이겠죠. 저는 예전에도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하드웨어 XR 헤드셋은 이제 대부분 좀 하드웨어 쪽이니까 그쵸.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챙겨봤고요. 또 내년도를 감안한 큰 그림까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추천주. 먼저 박 이사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오늘 그 2차 전지에 따른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히토류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대 B&H라는 회사를 좀 가져놨어요. BNG 스틸. BNG 스틸. 네, 죄송합니다. BNG 스틸. BNG 스틸을 네. 좀 가져놨는데 자, 동사를 제가 가져나온 이유는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를 가공해서 이제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차량 경량화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TRS라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알루미늄 소재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냥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동사의 자회사가 성림첨단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국내에서 지금 현재 네오디뮴을 이용해서 연구자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연구자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포스코와 함께 지금 현재 합작을 해서 지금 공장을 좀 만들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자석 적으로는 성림첨단산업 자체가 지금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국내에서는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연구자석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카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이제 부가티지 않습니까? 부가티가 보통 이제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차량 한 대에
그 차량이 제로백이 되는데 2.4초가 걸려요. 그런데 테슬라 S에서 최근에 만든 모델 같은 경우는 모터가 3개나 들어갑니다. 모터가 3개나 들어가면서 제로백이 2.1초까지 나온다는 거죠. 무려 0.3초나 더 빠릅니다. 차량 가격은 뭐 1억 5천 정도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빠르다라는 거죠. 모터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듯이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는 모터가 하나였다가 그리고 모터가 듀얼 모터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모터가 3개까지 들어가고 있고 좀 더 이제 나올 회사들 그 모델들 보게 되면 모터가 4개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퀴 하나에 모터가 하나씩 부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가 많이 들어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네오디뮴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 또 CS 윈드라든가 지금 현재 풍력 관련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풍력 쪽에 보더라도 이제 터빈에 보면 연구 자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미쓰이 화학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연구 자석 관련해서 특허를 일본 쪽에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그리고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현대제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하나의 또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은 좀 계열사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차트 흐름도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위치다라고 판단되어서 네.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현대 BNG 스틸 하면 철강업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자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이 또 자동차의 발전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의 뭐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조금 약간 보수로 잡고 아직까지 네. 거래량이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잡고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3,500원. 현대 BNG 스틸 알아봤고요.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KNJ입니다. 네. 예, 반도체 웨이퍼 부품 업체이고요. 지금 올해 3월에 SiC 포커스 링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상당히 지금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향 업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업체 SiC 포커스링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제도 뭐 좀 괜찮은 모습 보였고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25,000원 이하,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는 20%, 아래로 10% 열어둔 가격 제시했습니다. KNJ고요. 어제도 7% 넘게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천주 그리고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